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 주변의 그 환경이었었어요.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위치나 그 환경 파악하고 뭐 그러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내 언덕에 가서 이제 건물 자체가 뒤쪽에서 뭐 거의 보이는 게 없어서 건물 자체를 이렇게 하고, 그때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이 건물은 뭐 당연히 이제 알지만 이 옆 부분하고 이 지금 그 밑에 벽산 빌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런 담 이런 게 굉장히 사실 그걸 되게 눈여겨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PT가 사실 이거 두 개 담을 얘기를 하면서 왠지 이 건물이 이때는 물탱크의 존재도 몰랐을 텐데 왠지 그 주변 경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 자체가 이 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 뒤에 물탱크 위에 있었던 정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조그만 그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가압 펌프가 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압 펌프가 있고 아주 조용한 시설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물탱크 입구 부분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철판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여기 뭐 조그만 물탱크가 있나 보다 이제 뭐 그런 그 정도로만 이제 인식을 하고 지나다녔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래 그 건물 뒤의 모습들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창고처럼 사용되던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학관의 실내 공간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임시 문학관으로 이제 박영문 회장님이 사용하고 계셨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배치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갛게 해가지고 축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에서도 그랬지만 이 축대에 대한 어떤 그 인상이 굉장히 저희가 깊게 이렇게 인상이 깊었고, 뭔가 거기에 무슨 키가 있을 거라는 걸 지금 보니까 좀 이렇게 예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스케치들이 좀 있네.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저희 이제 시작했던 게 지금 여기가 이제 언덕이면 건물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완전히 삼각형 건물로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거의 기존이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확장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이제 그런 안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그래서 종로구청에 갖고 갔던 안 자체가 이렇게 여기 지금 열려 있는 부분을 완전히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삼각형 공간을 만드는 그런 안이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옹벽을 중심으로 이제 최대한 건물을 확장했을 때의 안을 이제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거죠. 근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부안동에서 내려왔을 때 이 앞에 지금 이 전망 튀어 있잖아요. 거기와의 전망을 갖다가 막지 않고 쫙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전망을 갖다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때도 역시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굉장히 이렇게 투시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그런 건물이 사실 될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부암동 이때도 이제 그 집들로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축대를 따라 뒤로 이제 진입하는 거를 만들면서 건물 자체는 확장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저희가 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확장을 안 하고 대신에 지금의 그 구조물을 그대로 살린 채 건물에서 이제 전시하는 공간을 차라리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창틀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베이윈도우처럼 그런 식으로 전시 공간을 좀 확보를 하자는 그런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알트2였어요. 알트 하나는 이제 최대한으로 확대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땅을 채우는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 이제 전시 박스들만 건물에서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안을 했던 거죠. 대신에 이 입구의 이 한 부분은 이제 층고가 조금 높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전시장을 사용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메자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간을 좀 더 확보하자고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사실 외장재들은 그 축대를 사실 저희가 의식을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좀 축대하고 어울리는 그런 돌 또는 뭐 이렇게 치핑된 벽면 또는 이게 그거거든요. 그 목재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검게 된 그 인느지마 가면 있는 그런 제품들, 주로 이런 톤으로 사실 처음에는 제안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축대로 완전히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례로 이제 건물 이제 외장재 사례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시내 언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이 공사를 하면서 이 뒷뜰과 그러니까 이 길과 뒷뜰과 시내 언덕을 연계를 해줘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은 뭐 사실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보시면 계단이 이쪽으로 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계획은 부안동에서 올라온 이 길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끔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이 계단이 압도적이 돼가지고 그 언덕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냥 자리를 바꿨어요. 그냥 언덕을 다니면서 그 이제 서울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그 연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지금 있었던 아주 그 기본 컨셉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건물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제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지붕하고 뒷뜰을 연계해가지고 완전히 그 전망대 그냥 정원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안으로 갔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뭐 윤동자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즐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쯤 진행이 됐었던 안인 것 같은데, 삼각형으로 진행하면서 뭐 그때 이미 정면에는 지금처럼 슬라이딩 문이 이미 이제 계획이 됐었고, 앞에 그 올라가는 그 계단도 그때 이제 그거는 계획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장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략적인 그 평면은 지금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뒤쪽이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깊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일찍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실내에 있는 전시벽 자체가 이제 외부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벽이 생기고, 뒤로 부원동 쪽으로 보이는 창이 좀 더 커지면서 이제 모든 전시대는 이제 바깥쪽으로 돌출되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두 개 약간 섞인 믹스된 그런 안인데, 그러니까 벌써 이때만 해도 이제 겉모습은 지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옥상 위에 정원을 이제 그때는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때는 이제 이 옆 건물이 조금 더 컸었고 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핸드레일이 있었죠. 현재 올라와서 이제 그 건물 위에 여기 그 공간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정원 자체가 거의 그냥 이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뭐 카페 겸 데크 막 그런 공간으로 이제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때였는지 그 다음 해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저희가 이 벽을 갖다가 이제 새로 연장을 하면서 전시대를 갖다가 이 빨간 벽하고 이 벽 사이에다가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 공간이 뭐냐,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 벽면에 붙여서 또 설계할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구조체 사이에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모든 도면을 단면을 봐도 이상하고 평면을 봐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 벽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다 새로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 전체 모를 이 벽이 뭐 무너지거나 뭐 어떻게 되면 다 헛수고 아니냐.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구조 안정 진단을 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돼버리고.